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사습 7소 건강법 중에 사습에 해당하는 4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는 사습 7소 건강법 중에 7소 부분에 해당하는 과학적 7가지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습 일반적으로 4가지 건강 습관을 지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과학적인 그 건강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7가지의 건강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물,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물, 네 번째 온도, 체온하고 관계되고, 그 다음 5번째 음식물, 6번째 신경, 7번째 혈액순환,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로 이렇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단세포가 등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단세포가 등장했다고 주장하는데, 단세포들은 뭐냐면은 물, 공기, 빛, 온도, 음식물 5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5가지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우리 사람과 같이 다세포 생물,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들은 여기에 단세포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포들과 세포들 사이에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은 신경과 혈액순환입니다. 신경과 혈액순환 2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신경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들,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세포들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는 혈액순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은 물질을 공급해주는 거고, 신경은 이 전기신호로 해가지고 이 조직들을 이 조직들을 움직임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신경이 차단되면은 그 부위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신경과 혈액순환은, 하나는 신경은 움직임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은 직접 물질을 각 세포들에 공급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세포 생물에는 신경과 혈액순환이라는 2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단세포 동물들에서는 5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다세포 동물에서는 7가지가 필요한 거죠. 7가지. 이와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과학적으로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볼 수 있어요. 물질과 에너지. 자, 우리는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그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 플러스 시간과 공간을 또 추가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뭐냐면 종교나 철학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 쪽은, 자연과학은 주로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물질과 에너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이 공간을 다루는, 물론 거기에도 이제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이제 좀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우주론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나 철학 쪽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대에 와가지고 종교와 과학이 약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하고 과학은 이 가는 길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종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 측면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물론 우리가 죽음이고 뭐 영생이고 뭐 천국과 지옥을 따지고 뭐 이렇게 되면 시간을 따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물질과 에너지 측면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를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요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생명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건강 조건들이,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우리가 7가지의 건강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4습 7소 건강법에서 7소는 바로 이와 같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7가지 건강 요소들을 고려해 주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그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 공기, 빛, 온도. 여기 뭐 7가지 건강 요소가 있는데 7가지 건강 요소들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체에서 주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에서 주어지든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물, 공기, 빛, 온도, 신경, 혈액순환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7가지 건강 요소는 유일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채소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농산물을 재배하지는 않거든요.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고기를 잡고 농부가 쌀이나 채소를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것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먹을 때는 뭐냐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물론 돈을 주고 사긴 하지만 직접 재배를 하고 고기를 잡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내 밥상에 올라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떠나가지고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항상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마움, 나는 내 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좀 건방진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생명체는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뭐냐면 자기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건방진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거를 통해서 농산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100만 원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쌀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돈을 씹어 먹어보세요. 먹어가지고 소화가 되나요? 안 되죠. 뭐냐면은 이 소중한 음식물을 생산하고 공급해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농부들은 또 뭐냐면은 태양이라든지 자연에 또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냐면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양한 이 조건들이 존재하고 그것이 도와주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이 생명체가 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7가지 건강 요소가 있는 요소들 중에 한번 처음에 살펴보자. 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물,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먹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1988년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물을 우리 한국은 굉장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면 물을 공짜로 줍니다. 그렇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물을 흔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물도 굉장히 우리 생명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물이라는 용매를 통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용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죠. 공기 중에서 산소를 우리가 가지고서 뭐냐면 산소를 호흡을 해가지고 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음식물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해서 생명 에너지인 ATP와 그 부산물인 열에너지가 생산되는데 부산물인 열에너지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까 이제 우리 네 번째의 조건에 이제 건강 요소 중에 온도가 있는데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면은 각 세포들은 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 따뜻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혈액을 통해서 물질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영양소와 산소가 각 세포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생체 에너지인 ATP도 생산이 안 되고 열 에너지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각 세포에서 직접 열을 생산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끝이든 손이든 머리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 세포들이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거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피의 역할이라고, 혈액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혈액순환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돼서 고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물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는 호흡을 3분만 멈추면은 죽는다 그래요. 그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소를 우리는 주변에 지구에서는 산소가 공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무한대로 숨을 쉬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가지고 화성이라든지 달나라나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사야 돼요. 물도 사야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흔한 물과 산소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체는 우리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구에 흔하게 널려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물과 공기 굉장히 소중하죠. 그 다음에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는 비타민 D를 합성한다고 그러는데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빛을
빛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없어요. 태양빛을 그냥 쪼이는 거죠. 농작물도 태양빛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양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물, 공기, 빛 다 공짜예요. 공짜지만 흔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생명 활동할 때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대상이지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 공기, 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체온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포 내에서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체 에너지인 ATP들을 만들고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부산물을 사용해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만 사서 먹으면은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지만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해야만이 우리 몸에서 원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그러면은 너무 뜨겁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지, 세포가 죽어갑니다. 죽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온도는 뭐냐면 굉장히 살기 좋은 행성의 온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하 100도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어려울 거요. 살기 어려울 겁니다. 100도시가 영하 100도시, 200도시 되면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 우리나라 같이 온대 지역인 경우에는 여름에는 39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좀 추워서 영하 14도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난방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최적의 온도가 한 20도 내에서 25도 봄 날씨 정도 되는 온도라고 그래요. 그 온도가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날씨가 됐든지 겨울 날씨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 활동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에어컨 켜가지고 냉방을 한다. 차갑게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인 음식물. 음식물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음식물을 약 한 달 이상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자, 공기는 3분, 물은 일주일, 음식물은 약 한 달 정도 버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식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어야만이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켜서 혈액 중으로 돌아가서 혈액 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공급이 돼서 그거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신경이라는 이제 다세포 동물인 경우에는 세포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종류가 약 60조 개가 된다고 그래요. 60조 개. 그러면 이 60조 개의 세포가 뭐냐면 머리에 있는 세포, 눈에 있는 세포, 얼굴에 있는 세포, 가슴에 있는 세포, 다리에 있는 세포,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포들 하나하나에 우리는 이 영양도 공급해줘야 되고 산소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세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신경이라는 거예요. 신경을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의 분포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에는 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손과 발, 머리 이런 쪽에는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 뇌신경세포가 이제 종합
이 컨트롤 타워인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전달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냐면 명령을 내립니다. 운동신경이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감각을 하고 운동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숨 쉬고 뭐 온도를 재운하고 뭐 체온을 조절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율적으로 해요.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율이라는 자동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자율신경인데 그 자율신경이 바로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이제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뭐냐면 빨리 에너지를 급히 많이 써서 빨리 도망치든지 뭐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쉴 때는 소화를 시킨다든지 편안하게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이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치우쳐 있고 어떤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생기는 거죠. 질병이 생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관도 어렸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냐면 이제 노화가 돼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자율신경이 이렇게 교감신경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혈관이 뭐냐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대, 60대 되면은 이 사람마다 이 노화 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팍싹 늙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뭐냐면은 그 자율신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위에 있는 생활을 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꾸 교감신경이 초조, 긴장, 불안 이런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혈관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 위에 있기 때문에 자꾸 혈관이 단단해지고 막히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주름도 생기고 자꾸 몸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도 잘 생기고 여러 가지 각기 이제 뭐냐면 노화와 더불어서 뭐냐면은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으로 노화가 빨리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화가 빨리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노화가 굉장히 느리게 되고 동안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이길려 가천대 총장님입니다. 92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안이세요. 그 뭐냐면은 그분은 저는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봤는데 왜 건강하게 사는지 이유를 다섯 가지를 들더라고요. 근데 다섯 가지를 듣는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두 번째 외로움이 없고 세 번째 외로움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길래 총장님께서 하는데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다섯 번째 뭐냐면 열정적으로 삶을 사신다고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자, 저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열정적으로 사신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열정적인 것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남을 사기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길려 총장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려 총장님같이 열정적으로
뭐냐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은 굉장히 부교감성이 활성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혈관이라든지 세포들이 굉장히 좋은 노화가 느려지는, 그래서 동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뭐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제가 건강 공부를 해본 바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첫 번째 이길래 총장님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그 부분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운동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부분도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길래 총장님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 소년들이 앞에 가신 분들이 노력한 어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 살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받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건강 요소 중에서 보면은 신경과 혈액순환이 있는데, 이 신경과 혈액순환, 신경이 뭐냐면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면은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경과 혈액순환 2가지 건강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세포 생물인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단세포 생물은 필요가 없어요. 신경도 필요 없고, 뭐냐면 혈액순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단세포, 하나의 세포 안에서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세포를 갖다가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예요. 야채 단세포 생물인 경우는 그렇지만 다세포는 우리 인간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도,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급자족해서 산다고 그러면은 단세포 생물인데, 그렇지 않고 어울려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세포 생물과 비슷한 생명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각자 대장장이는 대장장이하고, 어부는 어부,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장사는 장사만 하시고, 음식물을 만드시는 건 음식물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한 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모여서 조화가 서로 돕는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전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 다세포 생물과 같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어떻게 보면 신경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뭐냐면 세포들을 갖다가 서로 연결해주고, 그래서 뭐냐면은 움직일 수 있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유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음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공급을 해주는 거죠. 직접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인간 사회도 보면은 이 생명체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다세포 생물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신경도 존재해야 되고 혈액순환도 존재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은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물질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생명 활동을 각 세포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각 사람,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뭐냐면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신경과 혈액순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7가지의 건강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7가지 건강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 요소들을, 건강 요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물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하고 온도, 체온도 중요하고 음식물도 중요하고 신경도 중요하고 혈액순환도 중요합니다. 7가지 다 중요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자기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 나가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하면은 배우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길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한번 저희 심 닿는 데까지 7가지의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저는 건강 실험을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물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하고 온도, 체온도 중요하고 음식물도 중요하고 신경도 중요하고 혈액순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7가지 건강 요소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실험을 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한 건강 실험이 있는데 그거는 근육불기 건강 실험인데 뭐냐면은 어떻게 혈액순환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고 하면은 우리 몸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혈액순환도 중요한 건강 요소야. 건강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신경도 중요하고 음식물도 중요하고 음식물도 뭐냐면 좋게 자꾸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음식물을 먹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건강 요소들은 우리의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고 그리고 직접 실천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건강한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지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남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산다고 그러면은 아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냐면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가능하면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을 배워서 건강한 생활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이 4가지의 건강 습관과 7가지의 과학적인 건강 요소들을 잘 챙겨서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건강법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건강법들이 있는데 건강서적들을 보면은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다양한 건강법들이 있는데 그 건강법들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그 선택한 가운데서 직접 실천하고 실험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에게 건강한 습관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만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사할 수 있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거죠. 그거야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배우고 공부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47소 건강법 중에 7가지의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7가지 건강 요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4가지의 건강 습관도 중요하지만 7가지의 과학적인 건강 요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 각자 7가지 나는 건강 요소들 중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하나 중요한 건데 우리 지구상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물, 공기, 빛,
온도, 신경, 혈액순환은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자기의 노력이 다한 거죠. 음식물은 근데 단 7개 중에 단 한 가지 음식물은 우리가 사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은 섭취해서 우리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 한 가지라는 거예요. 7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가지의 건강 습관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7가지의 건강 요소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47소 건강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47소 건강법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